주식 사냥, 우주 사냥의 이훈입니다. 자, 오늘 7월 8일 새벽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부분은 짧게 우리가 지금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일단은 당분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,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더 지금 조정 국면에 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,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정책주로 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겠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 정책주이나 어쨌든 뭐 법적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아직까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뭐 당장 도입이 되고 요거에 대한 이 화려한 퍼포먼스가 나온다, 이렇게 좀 갖다부터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사실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있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삼성페이라든지 뭐 애플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있을까라는 반문과 또 여러 가지 이 부작용들, 그리고 왜냐면 중앙집권적인 화폐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거를 굳이 코인과 연동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뭐 민간적인 화폐, 그리고 이중적인 화폐를 굳이 도입해서 시장에 혼란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결론적으로는 이 국제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의 한계가 있다. 그리고 여기에는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이렇게 목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일단은 제가 뭐 스테이블 코인에서 좀 이렇게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지금 그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전 해시드 오픈 리서치 CEO 대표를 임명을 했죠. 이분이 이제 기재부에서 굉장히 또 활동을 많이 하셨고, 또 여러 가지 2020년 코로나 전국 때 여러 가지 그 위기를 잘 극복한,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, 이분이 이제 그 기재부 은퇴 이후에 이제 그 가상자산 업계에 몸을 담갔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초대 정책 실장으로 발탁이 됐는데, 이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? 이재명 정부가 어찌됐든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키울 것인데, 뭐 가상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비트코인도 있을 것이고, 또 뭐 김치코인, 밈코인도 될 수 있을 것이고,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키우고자 하는 파이가 바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. 이것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도, 이창용 총재도 굉장히 골머리 썬 것으로 알려져 있고, 또 여러 가지 이제 CBDC라고 하는 디지털 그런 화폐에 대한 부분도 지금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요것 때문에. 자,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, 결국에는 이 김영범 대표의 발탁, 가상자산 업계에서 몸담고 있던 사람을 발탁했다. 어쨌든 키우고자 한다는 뜻인데, 이재명 정부가 특히나 관심 있는 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. 그러면 이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목을 매냐라고 했을 때,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. 신뢰도도 없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데 이중화폐가 무슨 웬 말이냐, 민간화폐가 웬 말이냐,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가 잔뜩 있어요. 근데 왜 할까요? 저는 이렇게 봐요. 6월 27일에 이제 그 인베스트 조선에서 나온 기사인데,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. 정책적 내수 부양 의도가 크다는 거죠. 이게 큽니다. 이재명 정부는 이제 곧 이제 소비 쿠폰 발행하죠. 그리고 내수 부양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. 경기 부양책이죠. 그러려면 여러 가지 많은 세수가 필요해요.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요.
그러면 지금 어쨌든 뭐 기업들한테 더 돈을 걷든지 뭐 세금을 더 걷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.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글로벌 신뢰도가 없어요.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어쨌든 간 이 자산이 뭐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국채가 될 수도 있고 연동을 시켜서 요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. 이거를 이제 뭐 가치 연동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통해서 국채를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. 국채를 연동을 시켜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끔 뭔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국채를 매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, 장치로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겠죠. 왜냐면은 국채라는 거는 나라가 어쨌든 이 어떤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발행을 하는 건데 많이 발행하면 이거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흔싸 기비잖아요. 흔한 건 싸고 귀한 건 비싸다. 국채가 발행되면 흔하게 되니까 싸질 거 아니에요.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.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. 그럼 누군가 이거 사줘야지 이거에 대해서 통제가 이루어질 건데 아무도 사주려 하지 않겠죠. 우리나라 국채가 뭐가 이쁘다고 사주겠습니까? 미국 국채도 지금 안 사줘가지고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 국채도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연동이 돼서 달러 국채 그러니까 미국 국채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. 우리나라도 이재명 정부도 그거를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국제적인 신뢰도가 있다든지 어떤 이 앞으로의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 죄송합니다. 원화 국채, 우리나라 국채에 연동을 시켜서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향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돈들을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통제를 하려고 하는 어떤 도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어찌됐든 이재명 정부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이고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 어떠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다크하게 좀 음지적인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 뭐 진짜 뭐 마약이라든지 도박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뭐 추적 60분과 같은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도박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. 온라인 도박 많이 하고 있어요. 왜냐면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음원이라든지 영화를 다운받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막 믿기가 많지는 않았어요. 그래도 요즘에는 이 영화나 이 최신 영화, 음원 뭐 어떻게 보면 나쁜 것들 다운받기 위해서 이제 미끼 상품에 노출이 많이 돼 있고 그 배너에 들어가서 여기서 너가 한 번만 뭐 도박을 하면 너한테 뭐 코인을 주겠다, 포인트를 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그게 도파민에 이제 침투해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 도박이 굉장히 지금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. 근데 그 부분들의 이 도박 자금들이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런 곳들의 지금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좀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전 생각을 해요. 그러려면 지금의 현 시스템, 뭐 금융실명제 같은 이 시스템에 의해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겠죠. 왜? 흔적이 남으니까.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면 흔적이 안 남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자금들을 들여옴으로써 그 수수료에 의한 어떤 이 세수 정책? 이거는 좀 나간 얘기예요. 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망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, 요런 걸로 지금 이제 좀 정부가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저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결과적으로 내수부양책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.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 무조건 성공해야 되지 않냐.
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정책이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이 기대감들도 굉장히 한층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 달에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요거에 대한 과열 양상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데이 트레이딩 가능한데 이거에 대한 장기 투자는 절대 하시는 마셔야 되겠고, 내가 빨리빨리한 매매가 가능하시다고 하면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빠르게 몇 가지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표적인 대장주는 이제 다날이죠. 예, 다날이라는 종목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제 생각엔 다날이 조금 더 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오늘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제 재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힘이 좀 붙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. 하지만 이 7월 달에 여러 가지 뭐 가상자산에 대한 뭐 이 논의, 뭐 입법 논의 이런 것들이 예정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한 많이 땡겨 놓을 수 있어요. 그때까지.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. 다날. 월봉상으로도 아직 남아 있고 어쨌든 뭐 5일선을 붙여가지고 오늘 이제 갭 떴지만 제 생각에는 뭐 음봉이 좀 나오더라도 5일선 붙여서 살아있는다면 추가적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급하게 16,000원 이상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. 왜냐면 얘는 또 어쨌든 간에 이제 페이코인 그 다음에 뭐 그런 블록체인 이쪽으로도 한번 이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날 같은 경우가 대장주이고 추가적 랠리가 나올 수 있겠다. 그 다음에 오늘 신규 대장주는 쿠콘이었죠. 쿠콘도 이제부터 좀 더 열려있다.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쿠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대장주였다가 이제 대장주로 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오늘 또 그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뭐 출원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제주은행, 죄송합니다. BNK 금융지주. 요것도 어쨌든 뭐 지주회사이고 금융회사이고 또 스테이블코인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추가적 랠리가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이 종목도 분할시 매수하는 관점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기간 매수가 상당히 많아요. 그 다음에 또 제주은행, 이거는 테마성 이슈로 올라갈 수 있어서 단기적인 이 매매가 또 가능할 것 같고, 그 다음에 NHNKCP 요것도 사이버 게이츠죠. 옛날에 요것도 주목해 볼 만하다. 요것도 좀 준비를 한다라는 것들. 그다음에 헥토 파이낸셜. 요것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헥토 이노베이션.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. 그다음에 뭐 더즌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하고요. 그다음에 뭐 전통적인 지역 화폐 관련주 뭐 코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한번 이슈가 생겨서 나올 수 있을 급등 한번 단발성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런 기업들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LG CNS 이것도 다 주목해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은 조금 버벅일 수 있어요. 왜냐면 지금 어쨌든 조정의 국면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보다는 조금 작은 종목들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, 즉 시가총액이 뭐 1조 이하 되는 종목군들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더 컨택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. 그거 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, 결론은 제가 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매매가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하라는 얘기 하드리는 건 아니에요. 어쨌든 지금 강력한 정책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정책적으로 필요하지만서도 재정 정책을 하기 위한 어떤 이 도구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,
이라는 점, 그 다음에 새로운 테마라는 점 때문에 이번 달엔 조금 더 화려한 시세가 조금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매매가 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군에서 조금 음봉시 매수하는 관점, 장중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강력 매수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도 그래서 이 요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좀 잘 보는 전략이 일단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.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그래요. 이번 달 중순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잘 매매를 하시고 어쨌든 시장은 조정에 대한 국면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는 절대 금지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